내가 만약에 세후 330만원, 와이프가 세후 330만원을 번다 치면 그러면 외벌이 하는 집에 연봉이 얼마여야지 순수익이 비슷한 줄 아십니까? 연봉 1억 가까이 돼야 돼요. 왜냐? 소득 구간별 세금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맞벌이 하는 이유만으로 중소기업 다니는 커플이라도 대기업 외벌이 하는 것보다 훨씬 잘 살 수가 있다니까. 경제적으로 더 윤택하고 적금도 많이 한다니까요. 안녕하십니까, 불광입니다. 차라리 빨리 결혼하자. 2030 세대 결혼관 바뀌는 이유, 아이 갖고 싶어, 경제 기반 위에 만원 세태소, 결혼인식 변화 감지, 25세에서 29세 남녀 혼인 2년째 증가, 신혼부부 주택 지원 등 정책 한몫이라는 기사가 있는데, 반은 맞는데 반은 아닌 소리를 하고 있죠. 차라리 빨리 결혼하자 라면서 25세에서 29세가 결혼을 많이 한다는데 맞는 말이긴 합니다. 2025년 혼인 이혼 통계를 보더라도 25세에서 29세 사이의 남녀 결혼 건수가 남녀 모두 증가했기 때문에, 그리고 언니 아들이 훨씬 많이 증가했죠. 그러니까 저 말은 맞는 말이다. 그런데 아이 갖고 싶어, 경제 기반 위에서 결혼을 일찍 한다는 기사를 썼는데, 이거는 뭘 기반으로 이야기한 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보여드린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봐도 아실 수가 있다시피 미혼 남녀의 결혼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으로 바뀐 게 맞아요. 맞는데 언니 아들이 결혼에 대해서 훨씬 긍정적으로 바뀐 건 맞는데 출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남자들만 항상 원하고 있고 언니 아들은요, 20대 언니 아들은 오히려 지금 감소했죠.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결혼은 많이 하고 싶어졌는데 출산은 오히려 감소했더라.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아니 30대 언니 아들도 끼케봐야 1.3% 증가했다니까. 출산을 하고 싶은 의향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다. 출산에 대한 인식이 0.1% 긍정적으로 올랐다는 자료를 보고 20, 30대 출산에 대한 관념이 바뀌었다. 경제 기반을 위해서 결혼을 한다. 아이 갖고 싶어 한다. 이야기하는 거는 좀 그렇다. 그리고 이런 게 무서운 겁니다. 기사만 보면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관이 바뀌었나 보네, 이제 애를 많이 낳겠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진짜 애 낳는 언니 아들의 인식이 바뀐 게 있나요? 하나도 없다니까. 오히려 20대 언니 아들, 애를 더욱더 출산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은 언니 아들의 인식은 오히려 더 출산을 야기하고 있잖아. 그리고 25세에서 29세 남녀 혼인이 2년째 증가했다는 건 고무적인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결혼 건수 증가 대비 사실 증가한 축에도 속하지 않는다. 30대가 결혼을 많이 해서 결혼 건수가 반등한 거지 20대가 증가한 부분은 미미하다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거기에 신혼부부 주택 지원 등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많이 했다는데, 그것보다는 19년도부터 21년도까지 어떤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혼이 그때 잠시 정체되었잖아. 밖에서 남녀가 함부로 만나지를 못하니까 맨날 마스크 쓰고 댕기니까 누가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객 수도 제한한다는데 어떻게 결혼식을 올려요? 그래서 결혼이 잠시 멈췄었는데 이제 풀린 겁니다. 아니 남녀가 밖에 나가야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지. 그 기간이 뭐 1년 만에 뚝딱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 시기가 지나서 이제서 풀린 거고, 신혼부부 주택 지원 때문에 결혼 건수가 증가했다는 거, 상관관계가 거의 없어 보인다. 겠냐고. 아니 오죽하면 혼인신고를 늦게 하자는 사람들이 점점 늘겠습니까? 임신을 하는, 즉 와이프 쪽에서 직장이 변변치 못할수록, 와이프 집이 가난할수록 오히려 직장이 없을수록 혼인신고를 하는 것보다 미혼모로 받는 혜택이 훨씬 많으니까. 이건 신혼부부 혜택과 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혼부부가 애를 출산하면서 받는 그 모든 혜택들 있지 않습니까? 미혼모 상태일 때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미혼모만 주는 특별한 무언가들이 굉장히 많죠. 아니 부부가 맞벌이를 한다고 생각해봐봐요. 거기에 대한 세제 혜택 많이 줍니까? 미혼모가 훨씬 준다니까. 따로 사는 것처럼 보적이 되어 있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요. 이해를 할 수가 없네. 그런데 심지어 미혼모가 직업이 없다면 애를 학교 보낼 때까지, 유치원 보낼 때까지 기초수급을 받을 수도 있다니까. 돈이 장난이 아니라니까. 이거 제가 거짓말 하는 겁니까? 그것만 검색해 보셔도 다 나오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래서 결혼 페널티,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들에게 생기는 그 불이익들을 페널티라고 이야기하는 신생 단어가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들이 그렇게 늘었다는 게 팩트잖아. 그런데 신혼부부 주택 지원 등 정책 때문에 결혼을 빨리 하는 문화가 생겼다고요. 겠냐고. 이거는 하나는 알고 열은 모르는 소리죠. 그리고 제가 주구장창 이야기해온 게 있잖아. 혼인신고를 늘리고 싶으면, 젊은 사람들을 빨리 결혼하라고 권장하고 싶으면 이 결혼 페널티부터 없애야 된다니까. 아니 세상에 어떤 나라에서 부부가 돈을 주고 받는데 증여세가 있습니까? 그런데 진짜로 있다니까. 꽤 많은 액수가 부부끼리 돈이 왔다 갔다 거리면 대금을 낸다니까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혼할 때는 공동재산이라면서 재산 분할을 또 칼같이 해. 한쪽 배우자의 특유재산도 특유재산인데도 불구하고 보호하지도 않고 이혼할 때 분할해주잖아. 부부가
같이 살 때는 공동재산 아니야. 증여세에 적용돼. 배제 혜택 없어. 이렇게 하는데 이혼할 때는 또 공동재산이라잖아.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됩니까? 기사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어차피 결혼할 건데 굳이 미룰 필요가 있나요? 5월의 신부 추모 씨는 결혼식을 앞두고 두근두근 설레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올해 28살, 또래 중에 일찍 결혼하는 편이지만 주변에서 걱정보다는 부러움을 사고 있다. 추 씨는 11일 한국일보에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많은데 아이를 빨리 갖고 싶어 결혼을 서둘렀다며 남편과 함께 그려나갈 미래를 떠올리면 일도 더 열심히 하게 된다 말했다.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예시입니다. 이런 예시는 등장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고 현실은 아니란 말입니다. 맞잖아. 이런 예시 좋죠? 원래 이런 기사를 많이 내보내고 이런 일화를 많이 소개해야 사회 전체가 이렇게 고무적으로 저출산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니까. 그래서 일본에서도 남자들에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언니아들, 그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퇴출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되니까. 남녀 갈등만 야기시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내면 20대에 결혼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기사들을 많이 내보내면 내보낼수록 언니아들이 점점 더 바뀐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20대에 결혼하는 게 되게 보편적인 생각이잖아요. 결혼은 늦게 하더라도 애는 20대에 낳아야 된다는 게 정상적인 사고지 않습니까? 그래야 애가 건강하니까. 맞지 않아? 늦게 결혼한 부부들은 난임으로 고생한다잖아요. 그런 미래를 생각하면 일찍 결혼하는 게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도 더 열심히 하게 된다라는 말이 언니 아들을 고무적이게 만드는 건 맞지만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의 보편적인 사실은 아니잖아. 대부분이 결혼하면 일을 그만두고 맞벌이를 안 하고 남편 외벌이를 시키는 나라지 않습니까? 뭐 이거는 지표를 봐도 아실 수가 있죠. 아니 최근 지표 아르바이트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맞벌이로 치는 그런 지표 말고 실제 지표, 그리고 경기도 뭐 어린이집 등하원 일지에 어머니들 직업 유무만 봐도 알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18명 중에 4명만 맞벌이 하고 있는 게 보이잖아. 18분의 4.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실질 자료 맞벌이 비율 아르바이트를 제외하고 보면 20%, 이건 22%. 거의 퍼센테이지가 흡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맞벌이는 20% 정도밖에 안 한다니까.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을 제외하면은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의 예시로는 정확하지가 않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맞벌이를 장려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예시라는 거죠. 그래서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지난해 12월 경기도 평택시에서 한국주택공사 신혼희망타운에 당첨된 윤모 씨도 신혼집 입주 시기에 맞춰 혼인신고를 1년 앞당겼다. 윤 씨는 예식장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한 해가 지나면 식대가 1인당 1만원가량 오르더라며 전반적 비용이 비싸지니 결혼을 빨리 해버리자는 마음도 컸다라는데, 이 사람이 당첨된 곳에 대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전용 면적 55제곱미터하고 평수로는 24평형이네요. 방은 2개이지만 알파룸이 1개로 투룸이지만 구조 변경을 하면 3룸처럼 쓸 수 있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뭐 신혼에 살기는 굉장히 좋은 집이죠. 뭐 저기가 좁다고 생각하면 구축 3룸으로 나중에 애 낳고 이사 가면 되는 거고. 그런데 내용에서 아실 수가 있듯이 결혼식에서 한 해 한 해 비싸지니까 빨리 결혼하려고 마음 먹었다 라는 생각은 저랑 좀 다릅니다. 아니 왜냐하면 저는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거든요. 뭐 구두쇠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안 하면 안 됩니까? 일본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한일 커플들 중에 결혼식 안 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 왜냐하면 결혼식이 한두 번 드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 결혼식을 안 하려면 누구를 꼬셔야 된다? 네, 많은 사람들을 꼬셔야 되죠. 일단 마누라부터 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와이프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결혼식을 안 올릴 수가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나 돈 없다, 현찰 없다, 그래서 결혼식 올리는 게 너무 힘들다, 돈 아깝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알겠대요. 그래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 설득해야 됩니까? 아버지도 설득해야 되죠. 아버지 나이가 많다, 사업 접었다, 손님들 살아는 있냐, 올 손님은 있냐, 결혼식 손해보면서 올리기 싫다. 라고 하니까 알았다네요. 뭐 사실 선조치 후 보고 한 거죠. 내가 결혼식 안 올린다면 아버지가 뭘 할 수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게 장모예요. 장모님도 결혼식을 여기저기 다녔기 때문에 결혼하면 금을 받을 때가 많았다네요. 하지만 와이프가 설득한 거죠. 그렇게 어찌저찌 와이프 나라에서도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에서도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로 인해서 얼마 아낀 줄 아세요? 제가 대충 계산해봐도 와이프 나라에서 몇 천만 원,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에서 1,000만 원 정도 아꼈다니까. 아니 2천만 원 플러스 알파, 이게 적은 돈입니까? 이렇게 아낄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라니까. 그래서 결혼식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신혼여행도 안 가고 그냥 와이프랑 매주 그냥 데이트하면 되지 않나 라는 주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말고도 짤데기 없는 게 굉장히 많죠. 결혼식 안 올리면 일단 수천만 원 아낍니다. 잔우조리원 안 가면 몇백만 원 아껴요. 프로포즈 때 명품백 안 해주면 또 몇백만 원 아낍니다. 이것만 해도 1년 넘게 일을 한 만큼 저축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뭐 인생에 한 번뿐인 그것 때문에 하고 싶으시다면 뭐 하셔야죠. 왜냐하면 이거에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왜 결혼식을 안 하면서 놀리시는 분들은 뭐 부자이거나 돈이 여유롭거나 아니면 산후조리원 안 가면, 프로포즈 때 명품백 안 해주면, 결혼식 안 올리면, 신혼부부 때 아파트에 안 살면 결혼 못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화내시는 거니까. 그 정도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기사에 말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살아남으려고 결혼한다는 말은 진실이면 정말 행복한 겁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경제적으로 살아남으려고 결혼을 선택했다는 말은 부부가 맞벌이를 한다는 전제 조건을 까는 거지 않습니까? 외벌이면 남자가 대기업 다녀도 소용없어요. 대기업 할아버지라도 성립이 안 돼. 왜? 한 사람이 버는 걸 가족 전체가 나눠 먹는 거니까. 남자의 희생에 희생을 하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왜 결혼을 하면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더 살아남기가 쉽냐? 첫째, 생활비가 오히려 줄어듭니다. 저 혼자 살 때보다 부부가 같이 살면 생활비가 더 들 것 같지만 아닙니다. 왜?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내는 생활비가 줄어들어요. 물론 제가 생활비를 다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와이프 돈은 고스란히 적금하고 있잖아. 투자를 잘 하고 있잖아요. 참고로 와이프 나라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상속세도 없고. 그러니까 애들이 나중에 돈이 필요할까봐 1,000만 원씩 미리 증여해가면서 주식을 사놓을 필요가 없어. 그냥 와이프 계좌로 주식 사놓고 나중에 애들이 돈 필요하다 하면 그냥 주면 돼. 와이프가 직접 말이죠. 그래서 와이프 돈은 웬만하면 안 쓰는 겁니다. 쓰면 제 돈을 쓰는 거고. 왜? 증여세 때문에. 진짜 미래를 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K국 사람이죠. 저는 증여세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비카이 데키마스까? 그리고 생활비가 왜 줄어드냐 하면은 와이프가 집에서 밥을 다 해주니까, 일하러 갈 때 도시락도 다 싸주니까. 가끔 저 혼자 살 때 사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면 집에서 부실하게 먹던가. 그런데 지금은 부실하게 먹지도 않는데 외식을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생활비가 굉장히 줄어들었다니까. 이거는 국제 결혼 하신 분들은 굉장히 공감하는 이야기죠. 국제 결혼한 커플들 대부분이 집에서 많이 해먹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결혼을 한다는 전제하에 오히려 생활비가 줄어든다는 거지. 물론 와이프가 맨날 배달앱 키고 한 달에 30일 시켜 먹는 집은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 와중에 남편이 외벌이 한다면 더더욱 말입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오히려 재산 증식이 빠릅니다. 물론 이것 또한 외벌이는 해당 안 되고요. 맞벌이만 해당됩니다. 종소세 신고해 보셨습니까? 부양 가족이 있으면 와이프 때문에 150만 원 공제 받는다니까. 그것도 은근히 커요. 거기에 세금 구간이 다르잖아. 내가 만약에 세후 330만 원, 와이프가 세후 330만 원을 번다 치면, 그러면 외벌이 하는 집의 연봉이 얼마야지 순수익이 비슷한 줄 아십니까? 연봉 1억 가까이 돼야 돼요. 왜냐? 소득 구간별 세금이 다르니까. 세후 330만 원인 사람들은 세금을 거의 안 내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맞벌이 하는 이유만으로 중소기업 다니는 커플이라도 대기업 외벌이 하는 것보다 훨씬 잘 살 수가 있다니까. 경제적으로 더 윤택하고 적금도 많이 한다니까요. 이거는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다들 이해가 가시는 대목이죠. 외벌이 하는 집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사실 사랑해서 결혼했다면 와이프라는 사람이 남편의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중해주면서 아까워하고 자기 거보다 더 아낀다면, 그래서 생활비도 아끼고 맞벌이도 한다면, 사실 결혼을 하는 순간 재산 증식의 속도는 2배? 아니 그거보다 훨씬 빠릅니다. 왜? 남은 돈을 투자하는 거니까. 투자를 일찍 할수록 시작 자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복리효과를 배로 누리지 않습니까? 물론 방금 전제 조건들이 다 맞아 떨어져야 돼요. 맞벌이를 하는가? 외벌이면 안 돼. 남편 돈을 내보다 아껴 쓰는가? 30일 내에 배달시켜 먹는 집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희생에 희생하지 않는가? 아침에 남편 출근하는데 일어나지도 않는 집 수두룩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 여러분들 부장 차장들 전부 다 아침 못 얻어먹고 삼각김밥 먹으면서 오잖아요. 부장 차장들은 광역버스 타고 서울에 출근하면서, 와이프들은 남편 차 타고 댕기면서 브런치 먹고 댕기잖아. 그거 제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겠냐고. 그러니까 그런 전제 조건이 다 맞다면 결혼을 하는 순간 재산 증식이 배의 속도로 증가한다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말씀이지만 그런 여자를 찾아서 결혼하셔야 됩니다. 그럼 몇 번 하는 거 아니잖아.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잖아. 한 여자만, 괜찮은 여자 딱 한 명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뭐 물론 맞벌이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애를 잘 키우면, 생활을 잘하면 그걸로 족하죠. 근데 맞벌이는 아니더라도 남편의 희생에 감사하고 고마워는 해야지. 자기가 잘못하면 미안해는 해야지. 그 정도도 안 하는 여자랑 결혼할 거면 혼인신고를 왜 해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100배 1000배 낫다니까. 꿈속에서 깨어날 시간입니다. 레드 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